여러분, 요즘 기아 얘기 나오면 꼭 따라붙는 말이 있죠. 전력이 예전 같지 않다. 빠진 자리가 너무 크다. 올해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 말들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빠진 이름들도 있고 변화도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 질문 하나는 꼭 해봐야 합니다. 정말 다 본 게 맞나? KIA 전력을 이야기하면서 너무 쉽게 한 이름을 잊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 잊었다기보다는 기억에서 밀어낸 이름. 바로 한때 킬리안 마운드를 상징했던 150km 좌완 에이스 이야기입니다. 이 선수의 이름이 최근까지 잘 나오지 않았던 이유는 명확합니다. 2년.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그는 그라운드에서 사라져 있었습니다. 부상, 재활, 그리고 반복되는 좌절. 팬들 입장에서는 이제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어쩌면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야구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조용할 때입니다. 아무 말도 안 나올 때, 아무 기대도 안 할 때, 그때 준비를 끝낸 선수가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리고 지금 기아 캠프에서 딱 그런 장면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불펜 한쪽에서 조용히 몸을 풀던 좌완 투수. 크게 떠들지도 않고 SNS에 각오를 올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포수 미트에 꽂히는 공소리가 예전과 다릅니다. 전광판에 찍힌 숫자. 뜨뜨, 뜬뜬뜬뜬뜨. 148, 149, 150. 순간 주변이 잠깐 멈춥니다. 지금 저거 설마? 그 설마가 현실이 되는 순간입니다. 이 선수가 왜 한때 에이스라는 이름으로 불렸는지, 왜 킬리아 마운드의 미래로 이야기됐는지 그 이유가 공 하나하나에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구속 숫자가 아닙니다. 진짜 변화는 공을 던지는 표정에서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마운드 위에 올라설 때 어딘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다시 다칠까? 이 공을 끝까지 던져도 될까? 스스로에게 브레이크를 거는 모습이 분명히 보였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던지기 전 망설임이 없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한 박자 쉬었다가 그냥 던집니다. 이건 몸보다 마음이 돌아왔다는 신호입니다. 코치진 반응도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복귀하면 어떨까가 아니라 언제 써볼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차이는 큽니다. 복귀 가능성과 전력 계산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니까요. 이 좌완 에이스가 사라졌던 2년은 결코 쉬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몸 상태는 하루가 다르고 재활은 늘 답답합니다. 잘 던지는 날보다 던지지 못하는 날이 훨씬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 선수가 끝까지 버틴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이 말은 입 밖으로 크게 꺼내지 않았지만 훈련 방식에서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재활 기간 동안 그는 구속보다 내구성을 먼저 선택했습니다. 무리해서 빨리 돌아오기보다는 다시 아프지 않는 몸을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복귀 시점은 느렸습니다. 팬들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 답답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그 시간 덕분에 지금의 공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그의 피칭을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힘을 아껴 던지지 않습니다. 전력으로 던지되 몸이 버텨줍니다. 이건 준비가 끝났다는 뜻입니다. 특히 좌완 투수에게 150km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상대 타자에게는 각도, 시야, 타이밍 모든 게 완전히 달라집니다. 좌타자는 물론 우타자에게도 몸쪽 공 하나만으로 위압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건 KIA 투수진 전체에도 영향을 줍니다. 선발 로테이션이든 불펜 운용이든 선택지가 달라집니다. 이 선수가 돌아온다면 이라는 가정이 아니라 이 선수를 어디에 쓸 것인가 라는 계산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카이가 약해졌다는 말은 아직 너무 빠릅니다. 전력은 존기에 적힌 이름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언제 돌아오는지 몰랐던 카드가 지금 깨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좌완 에이스는 화려하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자기 자리를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형의 복귀가 가장 무섭습니다. 상대가 대비할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킬리안은 반등의 스위치를 아직 누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스위치 옆에 손을 올려둔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손의 주인공이 바로 2년간 사라졌던 그 좌완 에이스입니다. 여기까지가 왜 KIA가 약해졌다고 라나나사 라는 말이 조금 성급했는지, 그리고 왜 잊혀졌던 150km 좌완의 귀환이 팀 전체 분위기를 바꾸기 시작했는지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속이 돌아왔다는 말만으로는 지금 이 좌완 에이스의 변화를 설명하기에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그는 예전보다 훨씬 위험한 투수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팬들이 이 선수를 기억하는 방식은 비슷합니다. 빠른 공,
좌완에서 나오는 강속구, 그리고 젊은 에이스. 하지만 그 시절에 그는 솔직히 말해 조금은 거칠었습니다. 힘으로 밀어붙였고 경기가 잘 풀릴 때는 누구도 막기 어려웠지만 한 번 꼬이면 스스로를 힘들게 만드는 유형이었습니다. 지금의 변화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힘을 쓰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팔 힘에 의존하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구속은 빨랐지만 이닝기 길어질수록 공 끝이 둔해졌고 제구도 함께 흔들렸습니다. 몸에 부담이 쌓이는 건 어쩌면 자연스러운 결과였죠. 지금은 다릅니다. 하체 사용이 훨씬 안정됐고 상체와 하체의 연결이 끊기지 않습니다. 이 덕분에 150km 공을 던지면서도 투구 동작이 과하지 않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변화입니다. 같은 구속이라도 몸에 남는 피로도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코치들이 요즘 가장 자주 하는 말이 이겁니다. 던지고 나서 표정이 다르다. 과거에는 한 이닝을 마치고 내려오면 숨이 가쁘고 어깨를 한 번 더 만지던 모습이 있었다면 지금은 담담하게 걸어 내려옵니다. 마치 이 정도는 내 몸이 감당할 수 있다는 듯한 태도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구종 구성에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예전에 이 좌완은 포심 비중이 높았습니다. 빠른 공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었죠. 슬라이더와 체인지업은 보조수단에 가까웠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포심은 보여주는 공이 아니라 결정하는 공이 됐습니다. 카운트를 잡을 때는 변화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타자가 타이밍을 뺏긴 순간 그제야 150km 포심이 들어옵니다. 이건 타자 입장에서 체감 난이도가 훨씬 높아지는 패턴입니다. 빠르다가 아니라 맞추기 어렵다로 느낌이 바뀝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좌타자 상대 방식입니다. 예전에는 좌타자 몸쪽 승부를 조금 피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몸쪽 높은 코스를 과감하게 찌릅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제구에 대한 자신감입니다. 완벽한 제구는 아닙니다. 하지만 어디로 던질지 모른다는 불안함이 사라졌습니다. 이건 투수에게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 위기관리 능력입니다. 이 좌완이 과거에 흔들리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면 대부분 비슷합니다. 주자가 나가고 연속 안타를 맞고 그때부터 공이 높아지거나 스트라이크를 억지로 넣다가 큰 한 방을 허용하는 패턴. 지금은 그 흐름이 다릅니다. 주자가 나가도 템포가 빨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호흡을 한 번 더 고르고 변화구 비중을 늘립니다. 삼진이 아니라 범타를 노리는 선택을 합니다. 이건 경험에서 나온 변화입니다. 2년이라는 공백은 기술적으로는 손해였을지 몰라도 멘탈적으로는 이 선수를 한 단계 성숙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는 잘 던질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막을까를 생각하는 투수에 가깝습니다. 이 변화가 캬이의 중요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단순히 한 명의 투수가 돌아왔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전력 구조가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좌완 150km 투수가 계산 가능한 컨디션으로 시즌에 들어간다면 선발 로테이션은 물론이고 불펜 운영까지 완전히 달라집니다. 상대팀의 타순 구성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팀 분위기가 바뀝니다. 우린 아직 카드가 남아있다는 이 메시지는 선수단 전체에 묘한 자신감을 줍니다. 요즘 캠프에서 젊은 투수들이 이 좌완의 피칭을 유심히 지켜보는 장면이 자주 포착됩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던지는 모습 자체가 하나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이겁니다. 이 변화가 과연 시즌에서도 지속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좌완 에이스는 킬리아에서 어떤 위치로 자리 잡게 될까?